지방간이란 무엇인가? 50대 중년의 위험 요인. 간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대사 및 해독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간세포의 5% 이상의 지방이 차오르면 지방간으로 진단합니다. 50대 중년에서 지방간이 흔한 이유. 노화에 따른 대사 능력 저하, 50대 전후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여 에너지 소비가 줄고 같은 생활 습관이라도 쉽게 체지방이 증가합니다. 운동 부족, 바쁜 직장 생활, 사회적 역할 증가 등으로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비만 위험이 커집니다. 서구화된 식생활, 육류, 인스턴트, 가공식품, 당뇨의 과다 섭취가 50대 이후 더욱 만연해지면서 간에 지방이 쉽게 축적됩니다. 50대는 사회적 음주가 빈번하여 알코올성 지방간 위험도 높으나 여기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내분비 변화.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감소, 여성은 폐경후 호르몬 변화로 대사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만성질환의 동반. 50대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등 다양한 대사증후군이 동반될 확률이 높아 지방간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지방간의 진행 단계. 일반적 지방간은 단순 지방 침착 비교적 무해하지만 10%에서 20%는 염증성 지방간으로 진행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지방 침착 염증 간세포 손상. 이 단계에서 간 섬유화와 간경변, 드물게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섬유화 및 간경변은 반복되는 손상과 염증이 쌓이면 간 조직이 굳고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50대 지방간의 경고 신호.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피로감, 오른쪽 윗배의 묵직함, 소화불량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 A의 상승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중년에게 뜻하는 위험성. 지방간 자체는 증상이 거의 없으나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당뇨, 간경변, 간암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집니다. 특히 50대는 이미 고혈압, 당뇨 등 대사 이상이 잠복된 상태이기 쉬우므로 지방간이 신체 전반의 경고 등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에 약이되는 생활습관 변화. 50대 중년의 실질적 개선법. 첫 번째, 생활습관 변화에 약이 되는 힘. 지방간 치료의 핵심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방간 치료제는 아직 없으며 운동과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국내외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약물 치료보다도 체중 감소, 식사 조절, 운동요법이 질환 호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체중 감량의 효과. 50대 중년에서 체중 3에서 5%만 감량해도 초기 지방간이 약물 없이도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체중 7%를 줄이면 지방간염까지 개선이 가능하며 10% 이상 감량하면 이미 진행된 간 섬유화도 일부 역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체중 감량의 효과는 약물 치료 이상으로 확실하게 입증되어 있으며 지방간 질환의 예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식이요법의 역할. 총 칼로리 섭취 감소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포화지방, 단순당, 가공식품, 단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섬유질, 채소, 통곡물, 오메가3, 지방산 등을 늘리는 것이 지방간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술은 극히 제한하거나 중단해야 하며 음주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별개로 술이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운동요법의 역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권고되는 운동량은 최소 주 2회, 30분 이상, 중간 이상의 강도,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동 자체가 간 내 지방을 직접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만성 염증도 줄여줍니다. 4.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관리. 50대는 이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대사질환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지방간이 있는 경우 동반질환의 적극적 관리가 중장기적으로 간 건강에도 약이 됩니다. 독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 및 식이요법을 소홀히 하거나 단기적으로만 시행할 경우 지방간이 쉽게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극단적 단식, 영양 불균형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급속한 지방 동원으로 간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독이 됩니다. 민간요법,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간에 좋다는 보조제 남용도 간 기능 악화, 간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50대 중년 지방간, 약물 이되는 치료제와 주의해야 할 독성 효과. 1. 현재 사용되는 주요 지방간 치료제와 원리. 지방 흡수 억제제 오르리스타트. 작용 원리장에서 지방의 흡수를 차단하여 체내로 들어오는 지방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효과 일부. 연구에서 간 효소 ALT 수치가 호전되고 지방간 개선에 부수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약이 되는 점은 체중 감소 및 대사 개선에 도움이 되어 비만과 동반된 지방간에서 긍정적 효과 기대. 독이 되는 점은 설사기름변 등 소화기 이상, 지용성, 비타민 결핍 가능성이 있어 장기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산화제, 고용량 비타민이 작용 원리 간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고용량 비타민이 800IU 투여시 조직 검사상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의 간 소견이 실제로 호전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약이 되는 점은 염증성 지방간에서 선택적으로 약효가 있음. 독이 되는 점은 장기간 고용량 복용 시 심혈관 질환, 추혈암, 위험 증가가 보고되어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3.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 메트포르민. 원리는 간의 포도당 생산을 억제하고 전신 인슐린 감수성을 높임. 약이 되는 점은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이 동반된 중년, 지방간 환자에서는 혈당 개선과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식욕 감소 효과로 추가 감량 이점도 있음. 독이 되는 점은 간 조직 자체에는 호전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장기 복용 시 위장장애 속쓰림, 설사, 드물게 유산증 위험 존재, 간경변 신부전이 동반된 환자는 금기 사항입니다. 피오글리타존. 원리는 인슐린 민감도 개선, 간 내 염증 지방 침착 감수. 약이 되는 점은 간 조직 검사상 염증 개선, 지방 감소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 일부 환자에 적용 가능함. 독이 되는 점은 체중 증가, 부종 신부전 악화, 일부에서 뼈 손상 위험 증가 등 중년에서는 주의가 필요함. 남성에서 방광암 위험성 논란이 있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4. 신약 및 임상연구, 약물, 레즈디프라 등. 최근 미국 FDA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로 레즈디프라가 조건부 승인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약이 되는 점은 간 내 지방 감소, 조직상 염증 호전 데이터가 일부 임상에서 입증됨. 독이 되는 점, 신약 특성상 장기 안정성 부작용 간효소 증가, 소화기 장애 등 데이터가 부족하여 50대 이상 중년에서는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해야 합니다. 5. 기타 연구 약물. 간에 작용하는 갑상선 호르몬 유사체, 지방 합성 억제제, SGLT 억제제, GLP-1 수용체 작용제, 비만 및 당뇨, 신약 등 다양한 신약이 임상시험 중이나 아직 널리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50대 중년에서 약물 치료에 독이 되는 상황. 약물의 장기 복용 부작용, 50대 이후는 간과 신장 등 대사의 변화가 크고 기존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이 높아집니다. 치료 효과 과시는 약만 먹으면 지방간이 개선된다는 잘못된 믿음은 운동 시기 등 근본적 관리 소홀로 이어져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 건강보조제 남용, 간에 좋다는 비과학적 한약이냐, 영양제 남용은 심각한 간독성 알레르기, 심장, 신장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반심혈관, 신장, 암지방간과 함께 다른 질환이 있다면 약물 선택 및 용량 조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간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한약, 민간요법, 50대 중년에서 약과 독의 경계. 1. 건강기능식품에 약이 되는 조건. 밀크시슬. 과학적 근거,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대표적 간 건강 원료입니다. 작용 원리는 간세포 보호, 간 수치 정상화, 간 기능 회복,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지방간을 포함한 간의 염증성 질환에도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복용 시 효과, 올바른 용량은 하루 140에서 420mg, 복용 시 간 효소 개선, 피로 감수. 일부 연구에서 지방 축적 완화 효과도 보고됨. 약이 되는 조건, 다른 만성질환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이 없는 50대 중년에서 주치의 상담 후 단기간 보조제로 복용할 경우 효과 기대 가능함. 2. 쥐누니콩 추출물. 연구 근거, 최근 국내 연구에서 쥐누니콩 추출물이 실험동물 생쥐의 혈중 중성 지방을 정상이 되도록 줄이고 지방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효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작용 특성 지방 대사를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 염증성 반응을 줄여주는 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 약이 되는 조건, 인체 임상 연구는 부족하지만 식사와 병행하여 복용 시 간 건강 유지에 도움될 가능성은 있음. 3. 미나리 등 녹색 채소류. 영양적 장점은 미나리에는 비타민 A, C, 식이섬유 및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간 기능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단을 적절히 채소를 늘린 식단은 지방 축적을 줄이고 대사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4. 지중해식 식단. 간 전문의들도 간 건강을 위해 채소, 견과류, 생선, 통고, 올리브 오일 등의 지중해식 식단을 강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식단은 지방간 개선, 인슐린 저항성 완화, 간 섬유화 위험 감소 등 입증된 효과가 있습니다. 50대 중년에게 적합성 혈압, 당, 콜레스테롤 등 대사질환 조절에 함께 효과를 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5. 기타 기능성 원료. 헛개나무 추출물, 알코올 해독, 간 보호, 강황, 항산화, 항염증, 오메가3, 지방산, 지방대사 개선 등도 적절히 안전성 확인 후 복용하면 보조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 한약, 민간요법에 독이 되는 경우. 1.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과다 복용. 문제점, 임상시험이 부족한 제품, 외국산 불법 수입, 건강보조제 함량 성분, 미확인 한약의 무분별한 장기 복용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부작용, 일부 한약제와 건강보조제는 간독성, 간 수치 급증, 간염, 신장 손상,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년층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 큽니다. 특히 50대 이미 간 손상,
신장 이상, 혈압약 등 복용이 늘어나는 시기라서 상호작용, 부작용 위험도 큽니다. 2. 민간요법, 술, 기름진 식품, 과도한 단식 등. 대표적 오류는 술로 간을 훈련시킨다, 마늘돼지 기름이 간을 튼튼하게 한다, 단식이 간을 쉬게 한다 등 과학적 근거 없는 민간요법은 오히려 지방간과 전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식품 과다 섭취, 한 가지 음식 또는 해독 주스류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 영양 불균형, 전해질 이상, 간 기능 악화의 위험이 큽니다. 3. 체중 감량을 위한 극단적 다이어트 보조제. 문제점은 시중에 유통되는 다이어트 약, 이뇨제, 변비약 등은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여도 지방간의 근본 개선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간과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3. 올바른 선택 기준. 의료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 본인의 건강 상태, 간 기능, 대사질환 유무, 복용 약물 등을 잘 아는 의료진과 상의해 검증된 제품. 정확한 용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약처 인증 여부 확인. 건강기능식품은 꼭 식약처 인정을 받은 안전한 원료인지 시판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습관, 운동 병행. 어떤 건강식품도 올바른 식단, 꾸준한 운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부가적인 보조로만 활용해야 하며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50대 지방간 환자를 위한 약이 되는 식사법과 독이 되는 식습관. 1. 약이 되는 식사요법, 과학적이고 실생활에 맞는 실천 방안. 1. 균형 잡힌 식단 선택. 적정 칼로리 섭취, 하루 필요, 에너지보다 과도하게 먹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백질 적극 섭취, 기름기 적은 육류, 생선, 두부, 달걀, 해산물 등 다양한 원천의 단백질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간 건강에 좋습니다. 채소와 섬유질 풍부한 식사, 다양한 채소, 버섯, 해조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는 간 내 지방 축적을 예방하며 포만감도 높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무기질, 항지방간 인자인, 콜린, 셀레늄, 레시틴이 많은 우유, 대두, 통밀, 견과류, 해산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간 건강에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 이 전체 칼로리와 탄수화물 조절. 체중 감량 비만이 있다면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지방간이 현저하게 좋아집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제한, 밥, 빵, 국수, 떡 등 정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특히 과일, 과당과 감자, 고구마 등 녹말류 간식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잦은 간식이나 단 음식은 인슐린 저항성 악화 및 지방간 진행의 주요 원인입니다. 3. 건강한 지방 선택. 포화지방 줄이기, 삼겹살, 갈비, 가공육 등 붉은 고기와 고지방 유제품, 튀김류 섭취를 제한합니다. 불포화 지방산 늘리기,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포함합니다. 4. 지중해식 식단의 적극 도입. 지중해식 식단은 채소, 통곡, 견과, 올리브 오일, 생선을 자주 먹고 붉은육 가공식품은 엄격히 줄입니다. 실제로 이 식단은 간 내 지방, 염증,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입증되었고 대사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5. 소량으로 자주 먹기. 하루 3끼를 일정하게 먹고 폭식이나 불규칙 식사를 피하며 과식하지 않고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이 간 건강에 좋습니다. 2. 독이 되는 식습관. 중년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와 주의점. 1. 과도한 음주. 알코올성 지방간은 당연히 술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소주 반병, 맥주 2병 이상이면 50대 남성에서 간에 이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더 적은 양에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주가 필요합니다. 2. 과한 탄수화물, 과일, 단 음식, 습관. 과일이 건강식이라는 오해로 과일을 과잉 섭취하거나 밥, 빵, 떡, 간식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과당, 특히 음료수, 주스, 달콤한 과일, 가공식품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3.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섭취. 삼겹살, 치킨, 햄버거, 베이커리류, 인스턴트 식품 중심 식사는 장기적으로 간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4. 극단적 다이어트. 한 끼만 먹기, 불균형 식사.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특정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간 건강에 해롭고 요요현상,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식사량, 식사시간 불규칙. 끼니를 불규칙하게 건너뛰거나 폭식, 야식을 반복하는 식습관도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방간의 9단계 규칙 1탄을 마치고 활기찬 모습으로 2탄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